안녕하세요. 203쪽 네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벽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시 49분이고요.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는데 걱정이네요. 저번처럼 이제 마이크가 안 들어가서 5시까지 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 다행인데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12번인가 몇 번 풀 때 제가 좀 실수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실수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하죠? 근데 재밌는 게 거의 없고, 수업만 주장창하니까. 이런 재미없는 영상을 이제 찍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러면 제가 웬만하면 받아주고 수업 시간에 풀어주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숙제 한 8문제, 10문제 풀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표 문제 좀 많이 틀린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틀린 문제는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저한테 보강 잡아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잡아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바쁜 건 맞아요. 저는 중학생은 뭐 일부밖에 안 가르치고 고등학생들 위주로 가르치는데 솔직히 이제 좀 중학생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중학생은 그 파릇파릇한 새싹들 가르치면은 힘이 나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너무 이제 수줍음 많아서, 물론 일요일 7시 타임 수업은 좀 활기차기 때문에 예외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할까, 중학교 수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문제 풀 때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어차피 전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재수생이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찍을게요. 새벽에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낮에는 찍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수업하고 또 그러면 할 시간 없으니까 새벽에 찍는 건데 좀 양해해 주세요. 실수를 좀 하더라도. 영상을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답이 아닌 것들은 걸러요. 다시 찍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답이 틀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미리 풀어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대사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대사 1, 2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은 뭐냐? 여기 써 있죠. 확대할까요? 쫙 확대합니다. 유클레오타이드와 RNA.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죠. 이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별표 몇 개? 5개.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 나와야 되나요? 당연히 나오죠. 연계되니까요. 유클레오타이드가 큰 거예요? RNA가 큰 거예요? 당연히 RNA가 큰 겁니다. 왜? 유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기본 단위체예요. 제일 작은 애죠. 따라서 얘가 큽니다. 됐죠? 그럼 얘가 고분자니까 부동을 이렇게 하면 에너지도 얘가 크죠? 무슨 작용? 동화작용. 넌 동화작용이구나. 크게 됐으니까. 됐죠? 포도당, 이제 화학식 외우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포도당의 화학식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저 문과인데요? 외우세요. 저 문과라고요. 외우세요. 과학 수능 안 봅니까? 그쵸? 과학 수능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포도당의 화학식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C6H12O6
수소를 중심으로 양쪽이 6입니다. 가운데는 66 더한 거고요. 여기 쉽겠죠? 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대요. 이산화탄소 CO2죠. 덩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덩치가 이렇게 됩니다. 아하! 그럼 뭘로 외울 수 있죠? 이화작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조금 더 말하면 얘는 이화작용 중에서도 우리가 영양소를 먹어서 산소로 숨을 쉬고 이산소 내뱉고 에너지를 얻는다. 호흡이죠. 이화작용 중에서도 호흡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1번 기억 보죠. 기억. 1은 동화작용이다. 맞습니다. 니은 라이보솜에서 난다. 라이보솜이 뭐라고 했죠?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그랬죠? 단백질 합성되고 있나요? 이래서 아니요. 핵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RNA가 생기는 곳은 핵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라이보솜이 아니라 RNA는 핵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틀렸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2에서 한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로 되어 있죠. 포도당이 분해될 때는 단계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효소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가 한 종류의 효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로 바꿔야 돼요. 한 종류의 효소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효소로 바꿔야 됩니다. 왜? 포도당을 분해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그 중간 단계로 쭉 내려가니까. 선생님 어떤 게 있어요? 대학교에서 배우십시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겠죠?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기억 1번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죠. 2번. 저는 이 2번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페이지 219쪽의 16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틀렸으면요. 오답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 수업을 좀 들으시고 오답도 좀 충분하신 다음에 페이지 219쪽 16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림 가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대요. 초기 반응 속도. 뭔가 촉매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주는 거니까. 나는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반응물의 농도가 S1, S2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 각각 A, B, C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왜요, 선생님? 문제가 길잖아요. 그렇죠? 눈을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길 때는 그림 그래프와 비교해서 보시고요. 오케이? 그림에는 없는데 문제 있는 게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그림에 옮겨 쓰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일단 보죠. 먼저 이걸 쭉 읽으면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먼저 그래프를 보고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볼 거예요. 볼까요? 이쪽이 반응물의 농도고요. 이쪽이 초기 반응 속도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S1과 S2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좋아요. 이제 한번 문제 보죠. 그림 가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프로 그냥 읽은 거예요. 볼 필요 없고요. 나는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낸 거래요.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 봤더니 지금 A는요. 결합한 게 4개 있고요. B는 전부 다 결합했고요. C도 결합했어요. 이렇게. 근데 C는 뭐가 더 많아요? 효소가 더 많네요. 효소가 아니군요. 반응물이군요. 죄송합니다. 이 초록색은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건 누구예요? 분해 속도가 빠른 건 효소랑 얼마큼 만났냐는 거잖아요. 효소가 활성화제를 낮춰주니까 효소와 많이 만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건 A예요. 그쵸? 여기 화살표 보시면 반응 속도라고 돼 있죠. S1, S2가 돼 있는데 속도가 느린 건 S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1이 뭐가 되죠? A가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근데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꼭지점, 꺾인 점이라고 그랬죠? 이 꺾인 점 표시해 볼까요? 이 표시하면 한 여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와 얘가 반응 속도가 같아요. 변화가 없죠. 그럼 차이점 뭐냐는 거죠? 이쪽에서 농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B하고 C를 봤을 때 지금 결합한 농도가 결합한 농도가 어때요? 지금 같아요. 같죠? 근데 반응물의 농도는 S2가 커야 됩니다. 그럼 반응물이 많아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결합한 정도, 효소랑 결합해야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얘가 결합이 더 적으니까 속도 느린 얘가 바로 A가 돼요. S1이. 여기까지 이해 갔죠? 확대할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봤더니 이 점이 중요하거든요. 자, 얘와 얘를 봤더니 얘와 얘는 속도가 똑같아요. 왜? 결합한 정도가 똑같으니까. 그럼 차이점 뭐냐? 여기는 반응물이 더 들어간 거예요. 왜? 이리로 갈수록 반응물이 크니까. 그쵸? 반응물이 더 남아돌 정도로 많은 것은 C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C가 되고 여기가 바로 B가 됩니다. 즉,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3개를 주고 2개만 표시했어요. 오케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 이 점을 표시해서 점 3개로 만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됐나요? 자, 1번 보죠. 어려운 문제요. 16이라고 그랬죠. 1번. 지금 2번 하고 있고요. S1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는 A죠. 그래서 C를 A로 고쳐야 됩니다. C가 틀렸으니까요. 2번. 반응물의 생성 속도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빠르다.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이 세로축이 속도니까 세로축이 속도죠? 쭉 따라가 보니까 얘가 더 빠르네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X 칠게요. 헷갈리니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같다. 활성화 에너지는요, 효소가 있냐 없냐는 건데 둘 다 효소가 있죠? 둘 다 효소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 효소가 있네요. 다 반응물가 다 들어갔죠? 반응물하고 지금 효소랑 다 결합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 건데 효소 때문에 낮은 거니까 얘는 같아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같습니다. 같다. 2배이다를 지우고 같습니다. 똑같은 효소가 들어갔으니까. 4번. S2일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자 S2일 때 요때죠? 그러니까 이게 S2일 때예요. S2일 때 반응물의 농도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누가 부족해요? 효소가 부족하니까 얘는 속도가 커지지 않고 속도가 일정하겠네요. 속도가 2보다 커진다고 돼 있는데 2보다 커진다가 아니라 2이다라고 써야겠죠? 여기 반응물이 들어와 봤자 효소가 부족해서 속도가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5번.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은 S2일 때가 S1일 때 높다. 딱 봐도 S2일 때가 얘잖아요. S2일 때보다 S1일 때보다 더 결합 정도가 많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답은 2번과 5번이에요. 어렵죠? 여기 다시 한번 이해할 때까지 영상을 돌려보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페이지 219쪽 16번은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새로운 문제 유형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를 화학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여기 화학이라서 이게. 자, 3번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3번. 그림은 효소가 없을 때, 줄 쳐야겠죠? 효소가 없을 때 과산수 분해 반응에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표는 3%의 과산소수 10ml가 든 실험관 A, B에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넣었을 때 기포의 발생 결과인데 기억과 니은은 감자즙과 증류수 중 하나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가 뭐냐? A는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쵸? 활성화 에너지. 좋아요. 자,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쵸?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넣었다는 소리예요? 증류수를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발생한다는 것은 뭘 넣었다는 소리예요? 감자즙,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감자즙을 넣어서 속도를 빠르게 해줬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증류수, 니은은 감자즙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A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얘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러면 얘가 증류수를 넣었다는 소리고요. 여기 이제 발생했대잖아요. 그럼 니은에 뭘 썼다는 소리예요? 감자즙을 넣었다는 소리예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증류수이다. 맞죠?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A를 감소시킨 A가 활성화 에너지죠? 언덕이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시킨 물질 들어있다. 뭐 감자즙이 들어있죠? 카탈레이스?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B에서 발생한 기포에 꺼져가는 해안불 가까이 되면 불이 꺼지는 거는 이산화탄소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나오니까 잘 탄다로 고쳐야 돼요. 꺼진다를 잘 탄다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뭐라고요? 기포 발생하지 않는다? 증류수 나왔구나. 천천히 발생한다는 소리죠. 아주 천천히. 감자즙은요? 발생합니다. 네, 발생하니까 여기가 감자즙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죠. 4번. 그린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을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 기억니은 디귿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니은 디귿은 각각 물질 A, C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 문제는요. 화살표의 방향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거든요. 화살표에 제가 오른쪽이 생성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이 반응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 화학 시간에 배웠어요. 1단원에서 배워요. 1단원에서. 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갑니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인 걸 보면요. 지금 이 노란색인 애는 똑같아요. 생긴 게.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얘가 효소라고 써 있고요. 그쵸? 그럼 화살표에 보시면 이쪽 이렇게 가잖아요. 화살표가. 이쪽이 왼쪽이에요. 여기죠. 왜?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과물, 원인. 그래서 얘가 바로 반응물이 돼요. C가. C에다 뭐로 써야 돼요? 반응물 쓰시면 되고. 그 화살표에 여기 끝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건 보지 마세요. 효소가 되는 거 왜 봐요? 효소는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걸 봐야 되니까 이게 바로 결과물인 생성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많이 했던 거 반응물이 더 커요? 생성물이 더 커요? 생성물이 더 크죠? 합체됐네요. 생성물이 합체된 거예요. 무슨 작용? 동화작용. 됐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농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기억은요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한다? 반응물이죠. 그래서 기억은 반응물이 돼요. C가 되고요. 반응물이니까. 니은은 증가하고 있죠. 뭐겠어요? 생성물입니다. 그 A가 되겠죠. 자, 디귿은 뭐가 되냐? 디귿이 바로 B입니다. 효소기질 복합체. B죠. 효소기질 복합체. 선생님, 아니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는데 이게 효소기질 복합체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효소기질 복합체에서 효소는요 거의 미량밖에 없어요. 그쵸? 미량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거예요. 왜? 효소는 변화가 없는데 반응물이 줄어드니까 효소기질 복합체가 천천히 줄어듭니다. 이것도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물이 먼저 생길까요? 효소기질 복합체가 먼저 생길까요? 효소기질 복합체가 먼저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좀 더 빠르게 생기고 있죠.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좀 더 생성물보다 좀 더 빠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디귿이 효소기질 복합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효소기질 복합체 생긴 다음에 생성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기억. A는 니은이다. 맞죠? 니은. T1일 때. 자, 여기서 좀 천천히 쓸게요. T1일 때. C를 더 첨가하면, 디귿의 농도는 첨가하기 전보다 높아진다. 디귿의 농도가 높아진대요. 자, 그럼 해석을 해야겠죠? 이런 거 여러분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C를 더 첨가하면 C가 반응물이란 말이야. 반응물 더 첨가하면 디귿의 농도가 뭐냐? 효소기질 복합체가 증가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T1일 때 볼까요? T1일 때를 보잖아요. 그럼 반응물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반응물이. 반응물이 효소기질 복합체보다 이미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반응물이 충분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응물 넣어줘봤자 얘가 생기지 않아요. 누가 부족하니까? 효소가 부족하니까. 따라서 얘를 뭘로 고쳐줘야 돼요? 효소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죠. 자, 이해가 안 가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생성물을 보면요. 반응물 보면요. T1일 때를 한번 일직선 쭉 그려보세요. 이렇게 쭉. 이게 T1일 때잖아요. 그럼 반응물질은 어디 있어요? 반응물질은 이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다고요, 반응물질은. 됐죠? 그럼 효소기질 복합체가 디귿이라고 그랬죠? 효소기질 복합체는 얼마큼 있냐면 요만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효소기질 복합체보다 반응물이 월등히 많죠? 여기에 반응물 더 넣어줘봤자 많은 걸 넣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적은 걸 넣어야죠.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남자가 3명 있는데 여자가 10명이야. 여기 여자 2명을 더 넣어줘. 어쨌든 커플은 3개라고. 적은 걸 넣어줘야지. 아니, 반응물이 많은데 뭐하러 반응물 넣어줘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적은 애를 넣어주니까 효소가 적으니까 효소를 넣어줘야 효소기질 복합체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게 되면 이렇게 낼 테니까. 디귿. C와 결합하지 않은 X의 농도는 T1일 때 T2보다 낮다. 이것도 좀 천천히 써드릴게요. C와 결합하지 않은 X의 농도는 X가 이제 효소기질 복합체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해석할까요? 일단 C가 뭐냐 하면 반응물이고요. X가 뭐냐 하면 효소고요.
T1일 때가 어딘지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이제 표시를 했잖아요. 좀 지울게요. 그럼 T1일 때를 표시하고, T2일 때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죠. 그쵸?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이만큼 높이 했고요. 얘가 이만큼 높이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만났다는 소리고, 얘는 이만큼이 만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덜 만난 애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요 위에 살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효소의 양은 그냥 그리세요. 어떻게? 그냥 효소 한 이만큼 있을 거야. 최고점만큼 있다고 생각해서 최고점. 요만큼 있을 거야, 효소는. 요 최고점을 기준으로, 아유씨. 죄송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최고점을, 아이씨, 왜 이래, 이거 자꾸.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게 효소의 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 그러니까 이만큼의 효소가 있는 거예요. 얘는 효소가 남은 게 없죠. 여기 효소 남은 게 없잖아요. 효소 남은 게 없고, 얘는 효소가 요만큼 있어요. T2일 때 요만큼. 됐어요? 이만큼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 지금 반응물보다 효소가 작다고. 그러면 만난 커플만큼의 효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효소가 없는 거예요. 효소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효소는 누가 더 많아요? T2일 때 더 많죠. 그래서 T2일 때 더 많으니까, 얘는 높다가 아니라 낮다로 고쳐야 됩니다. T1일 때가 아예 없잖아요, 효소가. 아예 없으니까. T1일 때 효소가 0이고요. T2일 때 효소가 이만큼 있으니까 T1일 때가 없어야 돼요. 낮다로 써야죠. 낮다. 얘가 0이고 얘가 효소가 조금 있으니까 효소 조금 있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C와 결합하지 않는 X가 더 많다. X가 효소잖아요. 그죠? 만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아까 3명이었는데 여자가 몇 명? 5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커플이 얼마나 형성되죠? 3커플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랑 좀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복합체라고 한번 설명해 보죠. 효소기질 복합체. 됐어요? 그럼 이게 효소기질 복합체잖아요? 그럼 효소기질 복합체의 수와 남자의 수는 똑같죠? 이 남자를 촉매라고 할게요, 그냥. 촉매라고. 알겠죠? 반응을 해보시고 촉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한번 해주세요. 남자가 촉매라고 하면, 남자가 지금 여기 딱 붙어 있잖아, 여기. 그쵸? 그럼 얘는 효소의 양과 효소기질 복합체 양이 똑같아요. 됐나요? 근데 효소는 항상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하다고 그랬죠? 효소,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일직선 그으세요. 됐나요? 그러면 요 차이가 바로 남아있는 효소의 양입니다. 그럼 T2일 때 요만큼 남아있고 T1일 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T1일 땐 0이고 T2일 때 효소가 조금 있는 거예요. 효소만 있는 거. 그래서 T1일 때가 0이니까 낮다고 쓰시면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드릴 건데, 제가 예상하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요게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왜? 화학의 영역이거든요, 농도는. 근데 이게 수능 문제로 농도가 무조건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질문하면 또 제가 질문 받아드릴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무조건 질문하시고요. 이게 전체 공개 영상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도 보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새벽에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담백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지럽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 2번과 4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꼭 풀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 네, 맞추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